품격 있는 아재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지난 12일 정경심 교수의 결심 공판이 있었죠. 이날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형을 하기 직전에 무려 40분의 시간을 써가면서 과잉수사라는 비판을 반박했습니다. 이 반박이 좀 어색했던 것이요. 검찰이 이미 양형 의견을 밝힌 뒤였습니다. 신종 정경 유착이다, 학벌의 대물림이다, 거대한 부의 대물림이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양형 의견과 양형 기준까지 밝힌 뒤였습니다. 통상의 경우라면 바로 구형을 할 텐데 그 사이에 40분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이 긴 시간을 쓰면서 자기 변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검찰의 이날 반박이 고지고대로 해명으로 들리질 않고 오히려 이 사건 수사를 검찰이 어떤 시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수사를 한 건지 그걸 실토하는 듯한, 자백하는 듯한 인상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어찌됐든 검찰의 이날 반박의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이 사건을 국정농단 사건에 비유를 하면서 언론 등 시민사회에서 제기된 의혹이 이 사건 수사의 단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표적수사다, 과잉수사다, 이런 시민사회의 비판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오히려 시민사회의 의혹 제기가 이 사건의 배경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검찰이 이런 설명을 하는데 도대체 검사가 얘기하는, 검찰이 얘기하는 그 의혹 제기했다는 시민사회, 도대체 누구를 얘기하는 건지 잘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을 비판하는 여론을 향해서는 정파적이고 선동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내로남불이고 아시타비에 불과하다라면서 깎아내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이 SNS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7월 12일 정경심 교수 마지막 공판에서 검사는 이 사건 수사는 표적수사가 아니고 시민사회의 고발로 시작됐다고 강변했다. 얼척없다 라고 썼습니다. 검찰이 말하는 시민사회의 고발장의 작성자는 5명을 지목했는데요. 자유한국당 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김진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주광덕, 그리고 가로세로 연구소, 행동하는 자유시민 등이다. 1부터 3은 모두 검사 출신 정치인들이다. 4와 5는 설명이 필요 없다. 이들이 통상적인 의미의 시민사회인가 묻고 싶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황교안, 김진태, 주광덕, 오히려 이 야당 의원 3명은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가로세로 연구소의 강용석, 김세희, 김용호, 이 3명은 이 사건 수사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허위 조작 정보, 가짜 뉴스를 유통시킨 장본인들이죠. 조국 여배우 후원설부터 시작해서 딸 포르쉐설, 그리고 이 딸의 피부과 연대 피부과 지원설, 그리고 아들의 성희롱 또는 도피 유학설, 여기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유포한 이 허위 조작 정보가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사를 받고 있기도 하고 또는 민사소송을 당해서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죠. 자, 행동하는 자유시민이라는 단체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긴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대표는 이현주 전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검사 출신 야당 의원과 일부 극우 성향의 인사를 시민사회라고 포장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인단도 이날 결심 공판에서 비슷한 지적을 했는데요. 검찰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시민사회에 운운하고 있지만 이 사건 수사가 조국 전 장관을 겨냥한 표적수사라는 점, 이걸 부인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그 의도는 다들 빤히 아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검찰이 좀 서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빠뜨린 게 있습니다. 이날 검찰의 정확한 표현은 언론 등 시민사회의 의혹 제기였습니다. 근데 2년 전 여름에 언론이 어땠는지 다들 알고 있죠. 차라리 광풍에 가까웠습니다. 2019년 하반기 5달 동안 100만 건의 기사를 쏟아내면서 난도질을 했고요. 그 중에는 어떤 기사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일일이 다 설명하기도 힘들 지경입니다. 아마 이 즈음에 계란판이 과잉 공급됐을 겁니다. 조 전 장관은 이어서 1심 재판부는 사전 인지수사, 즉 내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변호인단의 수사기록 열람 신청을 불허했다. 그러나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검찰이 사전에 내사를 하였는지 여부는 밝혀져야 한다. 이렇게 맺었습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단이
재판부를 향해서 요청을 한 게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고발장 그리고 범죄 인지서 이런 수사 기록을 볼 수 있게 해달라. 검찰이 열람도 허용을 안 하고 등사도 허용을 안 하니까 대신 재판부한테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변호인단이 의심했던 건 이런 거죠. 이 사건 수사가 청문회 전부터 검찰이 내사를 벌여오다가 청문회 당일에 대통령 인사권에 개입할 목적으로 전격적으로 기소를 했던 것 아니냐. 그러니 공소권 남용이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재판부가 아주 희한한 결정을 해요. 그거를 바로 보여주지 말고 밀봉을 해서 인편으로 재판부만 볼 수 있게 재판부로 제출해. 그러면 우리가 보고 판단할게. 이렇게 지휘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재판부만 봐요. 보고 나서 나중에 우리가 기록을 보니까 사전에 내사를 했다는 기록은 없다. 라면서 끝내 변호인단에게 제공되는 것을 기각을 합니다. 허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1심 판결문에 허위사실까지 기재하면서 피고인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유죄를 다 줬던 그 재판부의 말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언젠가 지금 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진상 규명을 해야 할 과거사로 남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